잠이 솔솔 오는 옛날 이야기 한국 신화편 집 떠난 가문장아기 그 후 이야기. 지난 시간에 가문장아기가 집을 떠나기까지 이야기해 주었지. 부모는 모두 장님고지가 되고 언니들은 지네와 버섯으로 변해버리고 이제 남은 가문장아기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가문장아기는 검은 암소에 온 몇 벌과 약간의 양식을 싣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났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저 발길 가는 대로 걷고 또 걸었지. 집이라는 공간은 어디 먼 곳에 갔어도 다시 돌아올 공간이고 힘들 때 쉴 수 있는 공간인데 이제 그 집이 없어진 거잖아. 갈 곳이 없고 마음 놓고 쉴 수도 없는 거였지. 가문장아기는 서글프고 외로웠어. 하지만 가문장아기는 이름처럼 더 이상 아기가 아니었어. 언젠가는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자신의 길을 갈 날이 올 것이라는 것쯤은 느끼고 있었어. 물론 그날이 기분 좋은 날이 아니라 쫓겨나는 슬픈 날이라 좀 마음이 안 좋았지. 그래도 가문장아기는 스스로 잘 해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걷고 또 걸었어. 하지만 오래 걷다 보니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 배도 고프고 날도 어두워져서 하룻밤 쉬었다 가고 싶은데 그럴 만한 집이 없어서 헤매고 있었거든. 그런데 저 멀리서 작은 불빛이 하나 보였어.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가 보니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하나 나왔어. 그래도 이게 어딘가 싶어서 그 집에 들어갔지. 저 실례합니다. 지나가는 행인인데 날이 어두워져서 하룻밤 신세를 지고 싶어요.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을까요? 집에는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가문장아기의 부탁을 들은 할머니가 도와주고는 싶지만 어쩔 수 없다며 이렇게 얘기했어. 에이구 아가씨, 우리 집에는 삼형제가 함께 살고 있어요. 쉴 만한 방이 없네요. 미안해서 어째요. 괜찮아요. 부엌도 좋고 헛간에서 자도 되니까 그저 하룻밤만 쉬다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가문장아기가 불쌍해 보인 노인은 일단 가문장아기를 들어오게 했고 부엌에서 쉬게 했어. 그때 우당탕 소리가 들리는데 노인 말로는 큰아들이었어. 마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큰아들은 캐온 말을 대충 한 구석에 던져놓고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불평을 하기 시작했지. 내가 고생해서 힘들게 배불리 먹여놓으니까 모르는 애랑 노닥거리기나 하고 힘들어 죽겠네. 조금 있으니까 또 우당탕 소리가 들렸어. 이번엔 둘째가 캐온 말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투덜거렸어. 우리는 힘들게 일하고 오는데 이 집에서 놀고 있으니 좋소? 알지도 못한 애랑 노닥거리기나 하고. 참 버릇없지. 이 못된 것들. 조금 있으니까 막내 아들도 돌아왔어. 짐을 내려놓으며 부엌을 들여다보더니 형들과는 다르게 사람 좋게 웃으면서 한마디 하는 거야. 집에 웬 암소가 묶여 있어요? 거기다가 귀한 손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전 이 집 막내 아들이에요. 잠시 쉰 형제들은 자기가 수확한 말을 부엌으로 가지고 와서 삶기 시작했어. 가문장아기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지. 마가 다 삶아지자 첫째와 둘째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버지랑 어머니는 우리보다 먼저 태어나서 좋은 거 많이 먹었을 테니 이거나 먹어요. 이러면서 마의 모가지 부분을 주는 거야. 그리고 손님인 가문장아기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기들은 열심히 일했다는 이유로 꽁지 부분을 던져줬지.
그러고는 자기들은 살이 제일 많은 가운데 통통한 부분을 먹는 거야. 가문장 아기네도 그렇고 이 집도 그렇고 첫째랑 둘째는 아주 못됐다. 그치? 그런데 셋째 아들은 달랐어. 아버지 어머니 저희들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이거 드세요. 라며 가운데 살이 많은 부분을 내밀었어. 그리고 가문장 아기에게도 이렇게 말했어. 손님은 하루 종일 걸어 이 깊은 산골까지 오셨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가운데 부분은 부모님 드렸으니 이 모가지 부분이 그나마 살이 많아요. 이거 드세요. 전 여러분 잘 드시는 것만 봐도 배부릅니다. 라며 부모님과 가문장 아기에게 좋은 걸 주고 자기는 꼬랑지 부분을 먹는 거야. 가문장 아기도 가만히 얻어먹을 수만은 없었지. 검은 암수에 싣고 왔던 쌀을 꺼내서 맛있는 쌀밥을 지어왔어. 낯선 나그네에게 귀한 먹을 것을 내어주셨는데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던 양식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가문장 아기는 우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권했는데 이 집안 사람들은 그동안 마만 먹고 쌀을 먹어본 적이 없었나 봐. 조상 대대로 먹지 않은 것이라며 거절했대. 그래서 가문장 아기는 삼형제에게도 밥을 권했는데 첫째와 둘째는 흰쌀밥을 보고는 벌레를 닮았다며 먹기 싫다고 안 먹는 거야. 가문장 아기가 고맙다며 먹으라고 준 것이 잘못된 거겠어? 그냥 믿고 먹으면 될 것을 속이 비비 꼬였는지 먹지를 않으니 자기들만 손해지 뭐. 그런데 마음씨 좋은 셋째는 밥을 주자 고마워하며 쌀밥을 맛있게 먹었어. 처음 먹어보는 것이지만 부드럽고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쌀밥이 무척 맛있었지. 그렇게 가문장 아기는 당분간 그 집에 머물기로 했어. 어차피 딱히 갈 곳도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혼자 방을 쓰는 것도 심심해서 노부부에게 아들 하나를 보내달라고 부탁했어. 당연히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싫다고 했지. 투덜이들이니까. 아주 이놈들은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차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나 막내 아들은 기꺼이 가문장 아기에게 갔어. 가문장 아기는 그렇게 자기에게 온 막내 아들의 몸을 씻기고 새 옷을 입혀주었지. 잘 씻기고 좋은 옷을 입혀놨더니 훤칠하게 잘생긴 거 있지? 사실 처음 만날 때부터 마음씨 착한 막내 아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가문장 아기는 막내 아들에게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어. 당연히 막내 아들도 마음으로 가문장 아기를 좋아하고 있었는지 얼른 그러자고 했고 그날로 둘은 결혼을 했지. 확실히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잘 챙겨주니까 금세 신수가 훤해졌나 봐. 다음날 새 옷을 입고 밖에 나오다가 형들과 마주쳤는데 막내 동생이라는 것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어디서 사시는 도련님이 여기까지 행차하셨는지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자 막내 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지. 형님들 나요 나 못 알아보시겠소? 이렇게 처음 만날 때부터 마음도 잘 맞고 지혜롭고 착한 두 사람은 뭘 해도 잘 될 일만 남았지. 한 번은 가문장 아기가 삼형제가 일하는 마밭에 구경을 가고 싶다고 해서 남편이 된 막내 아들과 함께 마밭에 나갔어. 우선 첫째 밭에 갔더니 밭에 똥만 잔뜩 있었지. 가문장 아기는 코를 막고 둘째 밭을 보자고 했지. 둘째 아들의 밭에 갔더니 여기는 지내며 뱀이 우글거리는 거야. 더 볼 필요도 없었지. 이번에는 막내 아들의 밭을 보러 가자고 했어. 막내 아들이 밭으로 가면서 앞서 두 형의 밭을 보고 실망하는 가문장 아기의 모습을 보고는 자신의 밭도 보면 실망할까봐 조심스럽게 말했어. 여보, 내 밭도
너무 기대하지는 말아요. 워낙에 밭에 자갈이 많아서 그 밭을 일구느라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밭에서 골라낸 자갈을 아직 멀리 버리지는 못하고 밭 주변에 쌓아놨죠. 부지런한 당신이 얼마나 밭을 열심히 일구었을지 알아요. 자갈이 많아서 고생이 많았죠? 얼른 가서 봅시다. 그런데 말이야, 밭에 도착해보니 남편이 자갈이라고 던져놓은 것이 글쎄 전부 금덩어리, 은덩어리였던 거야. 남편이 부지런히도 골라낸 것이라 밭 주위에는 산처럼 수북히 쌓여 있었지. 남편은 산골에서 마농사만 짓느라 금과 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농사를 방해하는 돌멩이로만 생각한 거야. 감은장 아기는 검은 암소를 데리고 와서 그 금과 은을 집으로 실어 날랐어. 와, 엄청 좋겠다. 그치? 워낙 착하게 살아서 복을 받은 건가? 그렇게 감은장 아기와 막내 아들은 큰 부자가 됐어. 그렇게 부자가 되어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중에 감은장 아기는 자기가 집을 떠나온 후로 부모님이 모두 장님이 되고 재산을 모두 잃어 거지가 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됐어. 그 소식을 들은 감은장 아기는 마음이 아팠지. 그래서 부모를 찾기로 결심했어. 100일 동안 거지들을 위한 잔치를 열기로 했지. 100일 정도 잔치를 하면 부모도 찾아올 거라 생각한 거야. 아까 막내 아들이랑 결혼할 때 이야기는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랑 비슷하고 금덩어리 나올 때는 마의 태자 이야기 같더니 이제는 심청전이랑 비슷하지? 이런 신화나 설화들이 사람들 입을 떠돌다가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야. 아무튼 거지들을 위한 잔치가 열린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사방에서 거지들이 몰려왔어. 감은장 아기는 잔치 중간중간 계속 돌아다니면서 부모님이 오시지는 않았는지 살펴봤지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보이지 않았어. 계획했던 100일이 되어가자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하고 초조해졌지. 그러다 100일째 되는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한 장님 거지 부부가 지팡이를 짚고 더듬거리며 집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 그걸 본 감은장 아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 아니나 다를까 장님 거지가 된 부모님이 결국 찾아온 거야.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감은장 아기는 일하는 사람에게 조용히 지시했어. 저기 장님 부부 거지 보이지? 저 사람들이 위쪽에 앉아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아래쪽부터 음식을 드리고 아래쪽에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위쪽부터 음식을 들여 먹지 못하게 하거라. 감은장 아기는 왜 그랬을까? 일하는 사람은 감은장 아기가 시키는 대로 했고 앞이 보이지 않는 부모님은 위쪽에 가고 아래쪽에 가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 그렇게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해가 완전히 지고 잔치는 끝나버렸지. 에이구, 좋은 잔치가 있어도 복이 있어야만 얻어먹나 보구만 그래. 복도 없는 우리는 음식 맛도 못 보내 그려. 그렇게 장님 부부 거지는 포기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 그때 감은장 아기의 지시를 받은 하녀가 그 부부 거지를 따로 방으로 데리고 갔고 거기서 상다리가 휠 정도로 푸짐하게 음식을 차려주었지. 며칠을 굶었던 그들은 허겁지겁 정신없이 음식을 먹었어. 그렇게 거의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감은장 아기가 찾아와 아버지에게 술을 한 잔 따르며 말을 걸었지. 어르신, 재미있는 옛날 얘기 하나 해주세요.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재미난 이야기가 있겠소. 그럼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나 들려주세요. 음식값은 하셔야죠.
감은장 아기가 계속 조르자 결국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신세 한탄하듯이 늘어놨어. 거지 생활을 하다가 부부가 만나게 된 이야기. 그렇게 살다가 은장아기, 노장아기, 감은장아기를 낳고 부자가 되어 잘 살던 시절 이야기까지 말이야. 그때는 말이유, 어느 하나 부러울 게 없었다오. 재산은 넘치게 많았고 예쁜 딸이 셋이나 있었지. 그런데 말이오, 우리가 감은장 아기에게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어린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우리도 이렇게 살기 힘든데 어디서 살아는 있는 건지 미안하고 걱정이 돼서 하루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다오. 아까와는 다르게 풀이 죽은 목소리로 그 많던 재산 다 잃고 장님이 되어 다시 거지가 된 이야기까지 했어. 감은장 아기는 소리를 죽여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지. 우리야 원래 거지였으니까 다시 거지가 됐어도 서러울 것도 없는데, 감은장 아기 그것은 곱게 컸는데 그렇게 갑자기 집에서 쫓겨나게 됐으니 얼마나 고생이 됐을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감은장 아기는 울먹이며 아버지에게 다시 술을 한 잔 따라주었어. 이 술 한 잔 하세요. 이 술 이름은 천년주입니다. 마시면 천년을 산다지요. 아버지 어머니, 감은장 아기가 따르는 이 술 드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이 말을 들은 부부는 너무 놀라서 술잔을 떨어뜨리고는 감은장 아기라고? 당신이 정말 내 딸 감은장 아기란 말이에요? 어디 보자. 어디. 그 순간 장님 거지 부부의 앞이 거짓말처럼 다시 환하게 보이기 시작했대. 세 사람은 엉엉 울면서 그동안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다시 행복하게 잘 살았단다. 그리고 훗날 감은장 아기는 운명의 신이 되었대. 그런데 우리는 보통 운명이라고 하면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는 것,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하곤 하잖아. 하지만 감은장 아기는 그 운명을 스스로 헤쳐나가고 만들어 나갔어. 지금 당장은 힘들어서 운명을 탓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이 순간을 잘 이겨내면 새로운 운명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보자. 응원해 줄게. 그럼 오늘도 잘 자. 다음에는 삼승할망 이야기 해줄게.